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강 노벨상 타고 금투세 지금 폐지하는 것 때문에 정신 팔려 있을 때, 미국은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좀 다 당선이 되어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뉴스가 요즘 지금 노벨상, 금투세 또는 한동훈, 이런 이재명 판결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걸 우리가 너무 지금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경합주에서 대부분 다 지금 트럼프가 우위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리스가 뭔가 격차를 벌리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조지아나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이런 데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위스콘신하고 네바다 이런 데도 거의 동률이라든지 이런 정도고, 원래 해리스가 이겼던 곳에는 지금 거의 비등비등하고, 그러니까 위스콘신이라든지 네바다 이런 데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비슷비슷했던 데는 지금 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 또 7개 경합주에서 지금 다 지금 트럼프가 우위를 가져가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조사에서 이런 정도로 나오면은 실제로 선거를 했을 때는 질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이제 경험치가 있으니까. 힐러리 때 이제 경험치가 있잖아요. 힐러리 때 지금, 힐러리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도 실제로 까보니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는 걸로 나와도 지는 판에 지금 저렇게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해리스가 지는 걸로 나오는 거는 이길 도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전국적인 분위기 내에서는 해리스가 이긴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은 전국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올 때는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합주 빼고는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상태예요. 어디가 나올지 이럴지 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민주당이 호남, 그리고 영남, 국민의힘 이건 이미 정해져 있고, 지금 이제 서울이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서울에서 지지율이 지금 국힘이 높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가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나토 같은 경우, 나토 회원국들은 지금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지금 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박사들, 그러니까 미국 도박사들은 이미 다 트럼프 쪽으로 확실하게 기운 것 같더라고요. 50몇 대 30몇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가 다 그냥 이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참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역시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거의 자기 돈 써가면서 심지어는 트럼프 쪽에서 약간 금권 선거 비슷한 걸로 갈 정도로 트럼프가 돈을 쏟아부었어요. 일일이 자원봉사자 같은 것들 다 트럼프가 돈 대고, 일주일에 400억을 댔다나 이런 식으로. 주에 4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몇백억을 그냥 한 주마다 끝내는. 지금까지 쓴 돈만 해도 줘다닐 거예요,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을 했고, 거기다가 정말 천군만마. 지금 총 2번 맞았죠. 한 번은 진짜 맞았고, 한 번은 쏠려다 맞았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 태풍. 태풍이 지금 미국 태풍이 심지어는 그렇게 경합주로만 그렇게 갔대요, 또. 경합주로만 가가지고, 정전 나고 이래가지고, 경합주에서 정전 나고, 사람들 아비기한 데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더 비판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말 하늘이 정해준 후보가 아니냐. 총도 맞고, 태풍도 맞고, 돈벼락도 맞고, 일론 머스크에. 또 일론 머스크가 어쨌든 이미지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은 원래 민주당 이미지였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콘이 지금
대부분 다 트럼프로 좀 와 있는 상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이대남 뭐 이런 거잖아요. 이대남.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대 남자들이 좀 보수화된다고 똑같은 것처럼 미국도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성 후보 측 쪽은 해리스로 좀 완전히 붙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가 이제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민주당인데 남자인데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어버리고 예전에 노동자였는데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트럼프를 찍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게 미국 대선입니다. 뭐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녹슨 벨트지 녹슨 벨트. 그러니까 예전엔 제조업으로 상당히 이제 부강했었는데 지금은 뭐 제조업이 다 몰락해 버려가지고 근데 그 제조업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히 온화하게 대응했고 그래서 중국 제조업이 엄청나게 됐고 그 대표적인 게 오바마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 국경 문제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다 뺏어버리니까 실제로 이제 백인 남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저주하는 이런 상황. 원래 노동자들은 다 민주당이잖아요 원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을 다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빠져나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IT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미래 산업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전기차라든지 이런 상황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또는 CEO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보면 그 IT CEO들은 예전에 다 민주당을 또 지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베이조스니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트럼프 지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예전에 약간 스타트업이었던 회사들이 지금은 큰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젊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예전에 민주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원래 여론조사 같은 거 하면은 상당히 한 5%에서 5, 6% 정도를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나왔던 게 통상이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끼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때부터 이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는 제가 봤을 때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해리스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역량이 좀 떨어졌죠.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는 이미지가 해리스가 자꾸 좋아 보이는 이미지로 돼 있다고 하는데 미국 현지 얘기를 들으면 해리스는 약간 덜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미국 그 교민들 얘기 듣거나 우리 그 선배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백인들이 봤을 때 해리스는 뭐냐면 그 불감당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컬러파이가 언더 컬러파이지. 그러니까 그 감이 안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게 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캘리포니아 검찰총장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뭐 검찰총장까지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냐. 흑인이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가 다 이렇게 명망 가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해리스의 이미지가 뭐냐면 자기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뭐 성을 팔거나 뭐 이런 뭐 그건 소문이지만 아무튼 늙은 남자하고 이제 뭐 사진 찍은 것도 나오고 또 그 사람이 또 도와줬다는 얘기는 거의 파타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또 보면은 결혼을 또 유부남하고 했어요. 유부남하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남자는 또 어디 가서 바람 펴서 이혼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깔끔치가 않아. 깔끔치가 않고 일반적인 어떤 미국 사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청교도적인 어떤 베이스먼트로 일어난 나라잖아요. 그만큼 미국이란 나라는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우 청빈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뭐 과시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되게 털털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가족주의 이런 거 중요시 여기고 그 교회 가고 이런 거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뭐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은 뭐 다 이렇게 윤리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마약 뭐 이렇게 헬렐레하고 이런 거는 다 민주당 지지가 높은 쪽에서만 그러는 거지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야. 실제로는 되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고 가족주의에 대해서 엄격하고 이런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어떤 이 뭐 축복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상당히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부분적인 미국을 보면서 해리스가 마치 보편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방송가가 워낙 민주당 지지층이 강하고 또 뭐 뉴스라든지 신문 이런 데가 워낙 이제 민주당 지지가 강하다 보니까 워낙 해리스를 많이 이제 보도를 하는 거예요. 특히 미담을, 해리스의 미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백인이 아니고 흑인, 그러니까 백인이 65% 이상인 나라에서 흑인이 저렇게 후보가 나왔고, 그것도 또 인도계고 흑인계고, 뭐 거기다가 뭐 입지전적으로 또 검찰총장까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로 보면 되게 뭐 흑수저가 어떻게 보면 잘 돼가지고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올라가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조리를 저질렀다는 어떻게 그렇게 이미지로 돼 있단 말이지. 약간 겸손치 못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거야. 뭐 이미지는 되게 겸손한 이미지로 갔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겸손치가 못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게 미국 현지에서 해리스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까봐야 되겠지만 트럼프가 돼서 실제로 어떻게 이제 전 세계가 경제라든지 국제 정치가 흘러갈 것인지는 이제 닥쳐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일단 현실, 미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좋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 국민 입장에서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먼저 따지는 건 좀 약간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훌륭하면 트럼프를 뽑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외교 정책을 짜고 경제 정책을 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언어도단 같은 얘기지. 왜 트럼프가 우리한테 이제 뭐 됐을 때 불리하다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부분적인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뭐 미국 방위비,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것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시작을 했지만 바이든 때도 이미 똑같이 트럼프 때 했던 것만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미 트럼프 때 얘기했던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이 이미 돈을 냈어. 그 트럼프가 지금 원래 하자는 대로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지금 방위비를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금액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부담이 가는 금액이 아니라면은 지금 그걸 너무 포커싱을 잡아서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지금 됐을 때 바이든 때보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니고 이젠 각계격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가는 거지, 뭐 한미일 삼각동맹이 돼서 뭐 이렇게 집단방어체제로 가는 것은 이제 트럼프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제 계속 트럼프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토도 유럽에서 나토의 개념은 있긴 있지만 그 나토는 나토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가겠다라는 식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사람들도 이제 그게 따라야지. 결국은 돈 문제야.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이 얼마 내놓을 거야. 근데 트럼프가 되면 덜 내놓을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인 거고. 왜 유럽은 이미 상당히 좀 추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내놓을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한 게 유럽인 거고, 한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돈을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뭐 트럼프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내놓는다 이런 개념보다 우린 돈은 내놓을 건데 우리한테 뭐 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핵무기 같은 것도 있고, 사실 뭐 핵무기도 우리가 만드는 것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진짜 전략 핵무기 같은 거를 미국에서 도입해서 올 것이냐, 뭐 등등의,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놓을 수 있는 파격적인 어떤 제안이 뭘까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남북 통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북한이 저렇게 뭐 봉쇄를 하네 뭐 하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북한이 뭔가 지금 이상 징후가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자신만만 해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대학생들 축전까지 하고 뭐 임수경 같은 애들 막 불러다가 자기 나라 보여주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모든 국경을 다 막고 전화를 치는 거 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자기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일 때 트럼프가 됐을 때 과연 우리한테 어떤 걸 줄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봤을 때 트럼프가 됐을 때 가장 이제 명확하게 지금 현재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다. 죽일 거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죽일 거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얘기인 거고, 바이든이나 민주당 쪽은 죽이는데
죽일 건다는 개념만 가는 거고, 트럼프는 죽을 때까지 죽이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는 게 트럼프예요. 더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 중에서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무조건 중국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우리가 사실 대부분 중국하고 지금 라이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러시아는 지금 트럼프가 되는 순간 러시아는 한국의 주적에서 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한가진 상황이 되는 거,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고 러시아는 빠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한테도 상당히 훌륭한 미래의 어떤 전략이다,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IRA 이런 부분들은 그때 이제 닥쳐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직 뭐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들어갔다 해도 나중에 그건 또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완이 좋아요. 뭐 천문학적인 뭐 손해를 보고 이럴 상황은 아니야. 또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또 미국도 그렇게 뭐 우리가 우방국인데 그렇게 우리를 뭐 이렇게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때 과연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지를 지금 빨리 준비를 하고, 뭐 바이든이 혹시나 해리스가 혹시나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올해 11월 5일이죠. 11월 5일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관계, 국제정세의 관계, 이렇게 됐을 때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맞을 거고,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러시아 전쟁 끝날 거예요. 아마 트럼프가 되면. 그런 상황이고, 이스라엘 전쟁도 끝날 겁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면 증시 오르고 난리 나겠지.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식이 갈 거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냥 서민들한테 좋은 거지, 뭐 유가 떨어지고 이러면 좋잖아요. 증시 오르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말씀드린 건 금투세 폐지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